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자료용에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해놓으면은 지금 문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은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배워요. 리스트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때 그때도 지금 문자열 슬라이싱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문자에서 어떤 값들을 또는 리스트에서 어떤 값들을 밖으로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왜 할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숫자를 가지고도 무언가를 다룰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숫자보다도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를 더 처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문자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숫자보다도 문자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주거나 받거나 전달하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문자를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내서 빼내는 이런 추출하는 방법인 슬라이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잘 여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한 대로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를 추출할 때 이때 공부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리스트나 튜플 같은 것들을 배워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리스트나 튜플 안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도대체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를 왜 배워야 되느냐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여기 보면은 자료용에서 문자열 추출, 이걸 슬라이싱이라고 해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는 단지 3개, 여기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뒤에 가서 몇 가지 활용도만 이렇게 알아보면은 여러분들 정도면은 여기를 금방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요 네임부터 한번 읽어보고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A라고 하는 변수분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자열 안에 저장된 문자들은 그러면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헬로 월드라고 하는 요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공백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0부터 변호가 시작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자열에서 무언가를 추출을 하려면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디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하는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에 번호를 쭉 붙인 거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목들, 나중에 리스트가 있을 때는 거기를 항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항목들의 위치 번호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거기에 뭐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이렇게 방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 0부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숙사에서 방에 호실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1호실부터 이렇게 넘버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앞쪽에 있는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요 글자가 어떤 방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실제는 메모리 공간 안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때 실제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H라고 하는 요 문자의 방 번호가 인덱스 번호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번호를 매기게 되면은 0, 1, 2, 3, 4, 5 그리고 여기 빈 방,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방 거기에도 이렇게 호실 번호는 붙어요. 그리고 6, 7, 8, 9, 10 지금은 이렇게 여기 월드까지 D까지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가 10까지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0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번호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문자열의 끝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도 이렇게 인덱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음수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음수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0이나 양수를 가지고 이렇게 인덱스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수는 이렇게 허용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특이하게도 음수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수 인덱스가 있어서 여기가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음수를 붙였을 때는 마이너스 1로 시작이 돼요. 0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0으로 시작되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H를 출력하라고 하는 건지 여기를 D를 출력하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음수 인덱스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요. 숫자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등등등 해서 물론 이게 빈 방도 이렇게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붙어요. 쭉 해가지고 지금 거꾸로 써오면은 마이너스 11까지 이렇게 우리가 인덱스를 다시 말해서 위치 번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갔죠? 그리고 제가 이 중간에 몇 번 얘기를 했듯이 여기 빈방 이것처럼 이렇게 공백에도 여기 인덱스 번호가 부여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위에 있는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고 정리들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 별거 아니에요. 그뒤부터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출력을 하나 하는 거를 직접 예를 통해서 몇 번만 해보면은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를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만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이라면 주의사항인데 요 세 가지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꼭 숙지들을 해놔요. 자, 그러면 한번 이해들을 해보세요. 이해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추출을 한번 해보죠. 문자를 일부를 하나 빼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으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갖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나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냐면 조금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써줬어요. 구별하기 쉽게 써줬어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이쪽은 단지 여기에서 인덱스 번호를 지금 지워놨어요. 이렇게 지워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떤 값이 출력될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들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맞아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문법을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맞추기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결정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맞았으면 왜 맞았나 또는 틀렸으면 왜 틀렸나 하는 거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직접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제 문자를 출력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변수명을 써주고, 그리고 꼭 여기를 대괄호를 써야 돼요. 대괄호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호출하려고 하는 방 번호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처럼 이렇게 또는 똑같이 이만큼은 똑같아요. 저쪽하고. 그렇죠. 여기 변수명이 있고 대괄호를 쓰고 호출하려고 하는 방 번호를 써주고, 그리고 또 하나 프린트를 이렇게 써줘도 돼요. 우리가 대화형 모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꼭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가 변수명을 써주고 대괄호예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소괄호를 하던 아니면은 이렇게 집합기호라고 하는 중괄호를 하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집합기호라고 하는 거는 셋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규정을 꼭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꼭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숫자 인덱스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여러분들은 여기가 무엇이 출력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출력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0이니까 그러면 아까 인덱스 번호가 어떻게 붙는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0,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영호시를 추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H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출력돼요? 여기는 음수 인덱스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1은 제일 끝에 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림없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D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바로 이래서 음수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문자열의 여기가 여기 아니라 문자열이겠죠? 문자열의 길이를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방부터 해서 출력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야 제일 끝에 있는 방으로 호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다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붙이게 되면은 제일 끝방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음수 인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길이를 몰라도 우리가 제일 마지막 방을 호출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파이썬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를 정리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는 무엇이 출력될까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단지 형식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앞에다가 프린트라고 하는 걸 붙여놓은 것 뿐인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게 출력이 될까요? 이쪽은 6이 있고 이쪽은 마이너스 6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6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세보면 되겠죠?
0, 1, 2, 3, 4, 5, 6이니까 여기는 W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붙여나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 어떤 문자열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서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연산자, 이게 문자열 더하기잖아요. 문자열 더하기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0번은 어디예요? 0번은 여기인 거죠? H가 나올 테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6번은 어디예요? 6번은 0, 1, 2, 3, 4, 5, 6이니까 W일 거예요. 그러니까 H, 이쪽에서는 H, 이쪽에서는 W가 나와서 두 값을 더해서 여기는 HW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는 인덱스 번호를 제가 이렇게 다시 보이게 표시를 해줄 테니까 여기에 우리가 추정한 값들이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논리를 이렇게 편대로 나오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들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꼭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별것 다는 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예를 한번 다뤄볼게요.